조희대 사법부의 계엄 공모 의혹과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가 폭로됐습니다. 불법 증거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한 자들에게 국회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법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검찰 이슈 그리고 사법부 이슈. 여기서는 우리 네. 법조인님이 네네. 맹활약을 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집 고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 봐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함구하시네.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적인 이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직접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법적인 이슈를 좀 들어가. 오늘 좀 다룰 게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예. 좀 들어갈게요. 노웅래 전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 이슈입니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을 거야 아마.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사람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비리였어. 이건 뉴스도 안 나왔어 실제로 별로. 네. 그런데 이때부터 검찰은 파생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업가 아까 박모 씨로부터 돈 받았다고 했죠. 네. 근데 그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을 합니다. 네. 그런데 1심 위법 수집 증거네 무죄. 무죄. 근데 2심에서도 이 위법하게 수집을 증거했네. 무죄. 게다가 이 금품도 단순 후원금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겠구만 해서 무죄. 1, 2심 다 무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은 위법한 수집으로 기소를 한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거지. 맞지? 그렇죠.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웅래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자,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떠들어 제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과해야겠죠? 그렇죠. 맞죠? 네.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한동훈은 더 당당합니다. 일단 그 위법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떠들어 제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해야지. 이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였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데 반성이 없습니다. 더 당당합니다. SNS 소개해 주실까요?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 취소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입니다.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진짜 뻔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는 게 홍준표 선생님께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형식적인 증거 배제 원칙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는 말은 그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인민재판 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많은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비슷해져.
달라지네. 예, 차별점을 드리고. 똑같네. 똑같네. 맞습니다. 아니, 똑같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노력했어요. 가상하고. 아, 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좀 나도 좋지 않았는데. 예. 기분이 올라가네요. 예. 올라가네. 정말 나쁜 놈이네. 우리 위원장님, 뭐 네.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대신 화낼 필요가 없는 게 네. 홍준표 선생님이 일가를 네. 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지하고 무능하다 예.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자기의 문제가 발각되면 더 난리를 치면서 맞아요. 상대에게 그렇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용과 팩트와 진실은 한동훈이 틀리고 한동훈이 거짓이고 한동훈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되치게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럴 땐 때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 거짓말쟁이, 이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동훈은 계속 거짓말했다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줘야지 되는 네. 겁니다. 지금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돈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가? 녹음 깝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가? 녹음 깐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돈이 주고받는 장면이 직접 이렇게 녹음된 거는 처음이라고.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재판에 나와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6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4천만 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요.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원이 근데 어디에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판과 판결문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법 수집 증거는 안 돼요.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서도 안 되는데 그 내용도 돈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돈은 받았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진실 까볼까? 녹취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노웅래 의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을 때 6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은 당사자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야. 그러네요. 이거는 남의 사건을 무슨 평론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네. 당사자, 당신 이야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사과를 받아내야 돼. 나는 정말. 사과할 리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되죠. 예. 근데 사과 정도로 될까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범죄를 잡아야 되고 범죄를 쫓아야 되고 그걸 증거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네. 가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가짜 내용으로 나와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온 세상 사람이 볼 때 생중계로 모든 곳에다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사도 엄청 났죠. 어마어마하게 저게. 그렇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야, 저 장면. 그리고 돈다발을 가서 돈이 있다면 돈 그 증거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네가 세잖아요. 세서 탁탁탁탁 묶어둔다고. 왜냐하면 요 돈이 위법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장면들은 수사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거짓 수사이고 조작 수사이고 이게 조작 기소이고 조작 재판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철퇴를 가야 되고요. 그렇죠. 사과를 넘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 네. 그때 법사위원장이 지금 제가 서영교 그 일까지 해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너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한동훈한테 당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온 세상에 그때 한동훈 그 그래요? 수사기관이 해서 저는 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내가 부탁을 했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면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왔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데 기억도 없고, 근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세상에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저에게 재판 청탁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나만 건드려라. 했다면 내가 문제라고 보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죠. 나중에 제가 청탁했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위에 사람이 공소장이 나왔는데 5월 18일인 거예요. 제가 재판을 청탁했다고 판사를 부른 날이 5월 18일이라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죠. 5월 18일 나왔다.
이날 광주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제가 제 방으로 국회의원 방으로 불렀다는데 그날 저는 광주에 가 있더라고요. 이해 안 그랬어요? 맞네. 안 제가 맞았어? 딱 당했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온 세상에 알리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뒤였고.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 결과는? 결과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했어도 이 내용이 뭐 뒤에 법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소가 된 건 기소도 아니고. 없고 예, 기소도 없고 제가 재판 청탁했다는 사람들도 기소도 없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온 세상에 거대한 비리가 있는 양 온 세상에 떠들어대서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법적 조치 취한다고 고소장을 써놨죠. 그래서 이번에 저처럼 똑같이 더 심하게 당한 경우잖아요. 이런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꼭 지워야지 사과를 넘어 꼭 지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나는 그 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 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재판 청탁한 줄 아셨죠? 우리 소영기 위원장님 다 좋은데 재판 청탁만 하는 나 그런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아직 얘기를 저에게 말 못하면서 말을 남아있는 못해. 게 있습니다. 맞아. 먼저 전 재판 먼저 청탁한 말해주셔서 적이 너무 감사하네. 없습니다. 전 재판 청탁한 적이 없고 저도 그런데 저에게 부탁했다는 사람, 제가 부탁했다는 사람 다 체크하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나에게 우선 몰려오는 것을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짜가 제가 불렀다고 하는 날이 그 날짜도 아니고 그날에 제가 광주에 가 있었고 그럼 그 전날 부탁했을 수도 있다. 마침 그 전날이 일요일이고 그럼 그 전날 토요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마치 다 넣어서 저에게 온팡 씌웠는데 그래서 제가 기소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도는 엄청 나와서 맞아요. 제가 원내 수석하다가 그만둡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천 못 받을 뻔해서 경선까지 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네. 저의 속마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기자들이 그렇게 확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검사는 증거를 본 사람이고요. 맞아. 증거를 본 사람이고 검사가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맞아. 티타임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쓱 흘려줘요. 맞아. 야, 그러면 검사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딱 왁습니다. 응. 근데 한동훈은 그 생각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검사 생활 아까 20년이라 그랬죠. 2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버릇 그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증거 내가 봤는데 이렇더라. 이거 알겠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 검사 시절의 버릇이 그대로 남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뻔뻔함도 그 20년에 자신의 그 동료들이 주는 그 힘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뻔뻔함도 위원장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정리해 주시고요. 예, 공소기각을 마지막에 한밤중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공소기각과 관련한 법안은 벌써 김용민, 박은정 안에 예. 6월 달부터 맞아요. 있었던 거를 시민단체와 함께 다 얘기했던 거 우리가 다 맞습니다. 다뤘어요 그거. 예. 예. 그걸 한밤중에 쑥 집어넣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다 얘기야. 그런 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쟁이, 허위사실 유포자 네. 법적 처벌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없는데 이 최영중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최영중 사건은 이 검찰의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던 그런 사건인데 짧게만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일단 최영중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아니 이제 요 사건. 이 사건. 자, 일단 혐의를 보면은 24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혐의고 검사와 유착 의혹이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주지검은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을 해버리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최영중을 공천한 김진모 청주지검 차장검사 그렇지. 이 두 사람이 같은 같이, 곳에서 또 그렇지. 근무를 했던 연이 있었고요.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사실상 이제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청주 경찰서가요 통신 내역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와, 총 4명이 그러니까요. 와.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에 발각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밝혀냈죠. 밝혀내셨잖아 이거. 네,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을 듣고 이거 이상한데 왜 기각했지? 어떻게 통신영장을 기각할 수 있어? 여죄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한 말이 별건으로 영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경찰 바보들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별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신영장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잠시 열람한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청주까지 갔다 오고 네. 법무부 장관은 긴급 현안 질의하고 해내셨잖아. 예, 그래서 이 영장들이 발부가 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죄를 밝혀낸 거야. 그리고 여죄를 밝혀낸 거죠. 이게 핵심이야. 그렇습니다. 심지어 네 명이 어떻게 예. 그러니까 기존에 2명에서 지금 2명이 피해자가 기존에 한 명에서 한 명 더를 더. 밝혀내고 네. 요번에 이번에 두 두 명 명이 더 더 밝혀진 거야. 거죠. 총 4명. 근데 네. 이 4명이 모두 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덮일 뻔한 거야. 그러니까요. 덮일 뻔한 거예요. 예. 그게 최영중이라고는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그리고 그쪽 당협 김진모 검사장 출신이 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국민의힘은 한마디 말이 없죠. 아유. 아유, 참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요 정도로 일단 근데 정리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4명만 있을까요? 제가 예? 체크한 곳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더 이것은 확대 수사해야 되고 저희가 법을 바꿔놨는데요. 함정 수사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고 최영중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범죄자들이 같이 있을 거다. 아휴. 이번 경우에 쫙 그 뿌리가 다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이대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네. 어찌됐든 이 조이대에 대한 견제는 결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회 중에서도 이제 법사위가 활약을 좀 해야 되는데 조이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사위부터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법사위원들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정말 골치 아픈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이자가 법사위에 들어갔어. 네. 예, 김태규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야, 끔찍하더라고요. 예. 네. 이 사람이 대한민국 방송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네, 이진숙이랑 같이. 예, 네. 이제는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아. 있습니다. 이자가 법사위원이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법사위원장인데 네. 참 앞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까요? 이자가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행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보는 게 네. 이게 국회의원이다. 함께 보시죠.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이대 씨는 괜찮고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사에서 뭐 얘기를 지켜? 당신들이 지켜. 자, 김민석 씨가 조이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와.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김민전과의 투샷도 너무 힘들다. 진짜. 위원장님. 네. 이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심각하다. 아니 저것도 자른 거잖아요. 소리 네. 엄청 질렀어요. 네. 예. 아니 국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선 김태규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보시면 느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국민의힘 수준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김태규가 저 정도 수준이구나. 내용 없이 소리 지르고 저러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지를 그 뒤에 합니다. 네. 제가 그 뒤에 제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김태규가 마이크를 갖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더 하면 저 마이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은 마이크 없이도 김태규를 사실은 제압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제압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도 못된 짓을 합니다. 손가락질까지 해서 그래서 어디다 손가락질이야?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경고야. 경고 다음은 발언권 중지. 그 다음은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저들이 전부 다 퇴장했어요. 전부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일도 안 할 뿐더러 자기네 갈 발언은 다 했다 이거죠. 방해하는 네. 게 문제예요. 방해입니다. 네. 네. 쇼츠용으로만 계속 만드는 느낌이에요. 예. 저 옆에 그 김민전 법사위원은 왜 저 때는 안 자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좀 시끄러워서. 어렵죠. 아, 그렇지. 본회의장은 나긋나긋하고. 잘 수가. 아, 그렇지. 못 자지. 시끄러우니까. 이거 진짜 너무 네. 이 공해입니다. 공해. 네. 예.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네. 그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지금 그 손가락을 나한테 보낸 건가?
지금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경고 그리고 네. 또 발언권 정지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잘 밟아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스럽겠습니다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는 결국 이제 조이대가 문제입니다. 조이대가 지금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일단은 내란 당시에 협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이거를 밝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영교 위원님. 법사위원장님입니다. 네.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해. 근데 이걸 누가 밝혔는지는 사람들이 지금 가물가물하더라고. 서영교. 정말 쾌거였다니까 천대엽이. 그렇죠.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거 직접 밝히셨잖아. 네, 제가 예. 질문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말 나온 김에 함께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했는데 이거를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어마어마한 걸 잡아냈어. 네. 저 얘기 듣고 깜짝 깜짝 놀랐는데 놀랐어. 여기서 법무부가 회의했다고 저희가 보고받고 했거든요. 법무부에 했는데 당신들은 무슨 회의했어요? 그때 저 얘기했는데 그 회의한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25년 받았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가 됐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네. 이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혐의로. 그 사람은 무슨 혐의로 되냐면 계엄사령부로 사람을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근데 요게 있으면서 그날 계엄사령부하고 새벽 3시까지 6차례 통화를 합니다. 법원이. 예.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차례 통화를 하는데 통화 내용이 뭐냐면 파견 보내세요.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차례 통화를 한다는 건 파견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엄 봐야죠. 해제됐는데 아직 윤석열이 해제 공표를 안 하니까 미련을 남기고 있었던 거죠. 그 혐의로 심우정이는 기소됐다고. 그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기소됐고요. 혐의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이대는 그 남일처럼 안 느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본질이라고 네. 봅니다. 일단. 박성재는 그날 회의에서 구치소 자리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그런 회의를 한 것으로 25년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심우정은 그날 파견한다든지 그런 회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번에 됐죠. 그러면 조이대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매우 급하게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했죠.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으로 가지고 가서 무기한 지금 연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최상목 기피 신청 지금 대법에서 판단 안 해서 지금 시간 끌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를 7개월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다가 대통령과 협의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띡 제청을 했죠. 심지어 이미 다 뽑혀 있는 후보자들 다 무효화시키려고 했죠. 네. 요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화했다고 했는데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 네 분 다 통화했습니까? 예, 다 통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손봉기 후보자에게도 당신 추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봉기 후보자는 당신은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식 후보자에게도 전화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윤성식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재판장한테 당신 대법관 추천하는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전화하는 건 압박 아닌가요? 게다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희대가 내란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 윤성식 당신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나는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재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고 또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재판 중인 재판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대법관 추천 제로로 만들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 전화한 겁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까? 이게 재판을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한 겁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성식 부장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재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다. 이거 아주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예리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조이대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사퇴 요구를 하고 일부에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이대가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대한변협
행사장에 가서 한마디를 했는데 와 이자는 뭐 반성하고 그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변협- 일러드려 지금 빨리. 대한변협 가서 축사를 하는데요. 축사 발언입니다. 일러드려.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지금 자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금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나 이 발언 보고 이자는 지금 뭐 엄청난 멍꿍꿍이가 있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제가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아니 그 현장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현장에 계셨었구나. 네, 같이 있었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축사를 하는데 판사는 진실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자를 끝까지 쫓아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했고요. 내가 지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껄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란 때 윤석열과 전부 다 이렇게 처벌이 되지 않았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법원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만나서 31일 날 만납시다라고 얘기했죠. 아, 국회. 네. 나온답니까? 가만히 있죠. 합장 안 해요 또 이렇게 막. 나와야죠. 네. 나와야 돼. 아, 이게 참 조희대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쳐 이제 있고 사법부의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딱 아무리 법의 지배를 위한 대한 변호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대통령을 향해서 정면으로 이거는 들이받는 네.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의 지배라는 것이 뭐 결국에는 기본권 보장이다라고 하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공정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국회의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인 단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본연의 업무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흔들림 없이 하겠다라는 발언은 자기는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요.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저는 선전포고처럼 느껴졌군요. 전 선전포고라고 봤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또 다 다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뭐 다들 이제 공감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엄날 했던 그들의 불법 계엄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활동. 네. 그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파기환송 과정 속에서 네. 시간도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다 뺏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한 거죠. 와. 이건 어느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방어 못하는 방어 못해. 예.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대법관이 한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 근데 이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장이랑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대법원장이랑 상의를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엄청난 직권 남용을 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선 저희는 이에 대해서 직접 불러서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왜 당신 마음대로 그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그냥 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그 추천한 사람들을 대통령과 상의하라는 자리인데 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야 되고 네. 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짓고 그 법적 또한 그 책임까지 지게 하려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조희대가 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지난번에는 안 나왔죠. 네. 의결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꼭 법적으로 나와야 될 의무가 없는 것처럼 그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야 합니다. 의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이번엔 증인으로 채택하지.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네. 제2조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안건을 정해놓거나 국정감사 등에는 나와라라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나와야 돼요. 근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저기 마지막에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저희가 불렀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전부 다 법적 조치했는데 지금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안 나오면 아니 나와야지. 국회는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또 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증인으로 요청하면 나오겠네요. 그럼 네. 보니까. 증인으로 요구하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그것은 법 위반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자기가 황제인 줄 아는 거죠. 국회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면 황제인 줄 아는 거죠. 국회에는 감사원장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예. 아니 왜 어떻게 안 나와? 아니 그럼 국회의원은 사법부에서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 나가잖아. 나가죠. 다 나가죠. 상권분립이라고 맨날 강조하더니 왜 니네들은 국회가 부르면 안 나와? 한 번 안 나오면 다음에 증인 출석을 또 할 겁니다. 요구를 또 안 나오면 또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아니면 아니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과는 저희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위원장님. 네.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가 형사소송법 이제 후속 법안들도 마저 정리를 그렇죠. 이번에 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법을 위반하면 네. 그에 대한 처벌이 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조희대 관련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 전부 다 조치를 알겠습니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아이고 재판 청탁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홀가분합니다. 네. 예, 재판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뭐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 네. 괜히 또 한 이상하게 적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 네. 없어.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야. 네.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네. 거다. 그래서 제가 재판 청탁했다고 한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작 기소와 사법부의 정치적 결탁은 국가 권력의 가장 위험한 일탈이거든요. 잘못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 앞에 나와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법 권력에게 더 이상의 성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